오늘 주제 설명을 위해서 부동산학 전공 이영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대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충신포럼 유튜브 단소리 쓴소리 TV에서 오늘 그 주제를 선정한 것은 충남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 계신 그 시민들, 국민들이 이 충남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을 봐가지고 부동산의 어떤 그 가치성이 충남, 특히 천안, 아산 쪽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예. 서울에 올라가서 친구들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설왕설래가 있다 보니 이 충남의 특히 아산, 천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과연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쪽으로 또 기대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방향이 선정이 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선정을 하고 우리 이영행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 전공하시는 이영행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 좀 요약해서 말씀 주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이제 보고 후운 그 1년에 한 번 있는 상당히 이제 그 6월 6일이 가치 있는 날인데 가치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가적인 가치 또 사람의 인적 가치 그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 이런 다양한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이제 우리 충신포럼이 아마 그래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크게 노력하는 하나의 포럼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학문적으로도 또 깊이 있는 분들이 다수가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충신포럼에 오늘 부동산 특히 이제 우리 충남 지역이 향후에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수도권에 접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현재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즈음을 해서 우리 이제 부동산의 현황이라든가 미래 가치를 좀 논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다고 보고 오늘 어떻든 휴일이지만 이렇게 좋은 토론을 그다음에 이제 포럼 형태로 해서 진행하게 돼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중심이 충청도 그리고 특히 이제 충남이라고 봤었을 때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그 중간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서울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고 하면 그러니까는 서울역, 광화문 이제 이쪽이 이 지방에서 갔었을 때 특히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고 봤었을 때 이 천안이나 특히 지금 이 천안에서 서울까지 간다고 봤었을 때 1시간 정도면은 광화문까지 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에 질문을 할 적에는 천안의 KTX와 SRT가 운행함에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은 거기도 더 오히려 수도권 아니냐. 그러니까는 서울의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시간보다 오히려 천안역에서 KTX나 SRT를 타고서 서울역까지 올리는데 딱 타고서 가는 거야 뭐 시간적으로 40분 정도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천안이나 아산을 선호하는 것만큼 실제 여기가 빛나는 지역일까요? 이제 우리 천안은 사실은 이제 우리 충남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두 번째는 서울과 사실은 이제 수도권 인접 지역에 해당이 되고 거리상으로 서울과 비교했을 때
1시간 이내 거리고 이런 부분은 아주 교통의 유증지고 우리 그 중원의 한 지역으로서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지역이면서 대기업도 일부 들어와 있고 또 국가에서도 많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형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 규제를 국가에서는 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을 분류할 때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이라고 해서 성장을 오히려 관리하는 지역도 있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수도권 규제로부터는 면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지형적인 요건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다만 최근에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조금 곤욕을 치르지만 수도권의 많은 인구가 지금 우리 인구의 반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됨으로써 반대로 향후에 수도권이 더 이상 밀집의 한계를 벗어나는 시점이 되면 다시 수도권이 규제가 강화가 돼서 우리 충남은 특히 천안은 또 아산도 포함해서 상당히 향후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교통 측면에서 지금 KTX나 SRT가 지금 우리 천안 지역에서 서울에 진입하는 시간이 약 한 40분 내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서울을 강남과 간부가 하려도 한 1시간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시간적 거리 개념으로 접근하면 우리 천안도 우리 충남도 사실 이제 수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실측거리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를 환산하게 되면 사실 우리 천안도 수도권에 해당이 된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각종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이 우리 충남 지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히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충남의 그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듣고자 모셨는데 저쪽 서쪽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태안, 서산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 안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어떤 거 특화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어떤 그 큰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분들이 선호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국가가 또 충청남도가 그 지역민들이 구상하는 대로만 되어준다면 행복한 우리 지역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면서 나 천안 사는 거 그렇게 부럽지 않다고 그래가면서 이제 내가 사는 이 태안 서산이 앞으로 크게 좀 빛을 발할 수 있고 부러워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그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은 핵심은 이제 도로망이고 그 도로의 핵심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철도와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철도 고속도로가 사실은 우리 이제 인간의 혈관 역할을 해서 그 크기가 클수록 그 지역이 발전의 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 서해안 쪽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이 돼서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몇 년간은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지금 사실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사실 뭐 신세계백화점 그 유동인구가 과거같이 이제 활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서해안은 그 고속도로 그 개통 시점부터 주로 거론된 게 사실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도 있지만 관광 목적이 아주 컸었죠. 이제 특히 이제 태안 같은 경우는 과거 정부에서 이제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해가지고 추진되는 사례가 있었고 전국에서 사실은 이제 혁신 도시 중에서 제일 약 한 30% 정도 진도가 잘 나갔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중지돼 있지만 그 뿌리는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각종 철도망, 도로망이 지금 계속 구축되고 있고 향후에 이게 이제 교통이 더 발전됨으로써 서해안 축은
국가에서 관광 측으로 지금 미래를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있고, 우리 천안은 반대로 이제 천안을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충남 지역의 천안이 핵심인데, 충남이 중원, 우리 국가의 중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간 지점에서 중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각종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아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산업단지에는 사실은 이제 정주 인구, 유동 인구 이런 이가 발생하고, 그걸 사실 충당하기 위해서 내륙에 해당하는 각종 고속도로가 지금 행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고, 아마 이게 완공이 되면 우리 충남은 중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원 역할을 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중심의 허리축을 우리 충남이 사실 떠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국가도 그 중에서 인지해서 철도, 도로망, 각종 기업도시, 국가산단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충남에 배치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로 보면 최소한도 한 120분 정도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답답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회가 되면 한판 벌리고 크게 어떤 그 세미나 할 때 우리가 그 녹화를 했다가 알고 싶은 분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짧게 어떤 거 말씀하시려니까 좀 답답도 하고 힘드시겠지만 뭐 어찌합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충남의 하반기 부동산 전망이라고 그럴까, 어떤 동향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또 이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또 우리가 얘기하고 어떤 원칙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더 틀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뭐 듣는 분도 또 감안해서 들어주실 거니까, 지금 이제 이러저런 설왕설래 하는 얘기들을 어느 정도는 좀 이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방향을 국가가 잡고 있나? 지역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모든 게 핵심은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사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되고, 또 뭔가 내가 투자를 했으면 수익성이 발생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기본 논리가 깔려 있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변수,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거시 변수, 그리고 이제 우리 천안에 해당하는 어떤 미시적 변수, 이렇게 구분한다면, 사실 글로벌 변수, 해외 변수를 보게 되면 이제 금리로 해서 지금 모든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게 지금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현상 진단, 미래의 예측을 못해서 사실 투자한 분들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변수로도 진입을 했을 때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이때가 적기라고 해서 많은 투자를 했죠. 이제 그 많은 투자가 있다는 건 이제 수요 증가고, 그 수요 증가는 결국은 이제 가격을 크게 상승시켜서 한 3년 전에는 아주 큰 가격 변동이 발생했고, 반대로 이제 예측치 못한, 사실은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은 항시 안고 있는 이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제 금리 변수로 해서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승한 거의 반 이상이 지금 반납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 천안은 어떨 거냐, 충남은 어떨 거냐, 이렇게 또 접근하게 되면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글로벌 변수도 결국은 국내 거시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 미시적 변수도 그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질은 결국은 이제 해외나
전국적인 현상이나 우리 충남이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존재하는 거죠. 이제 아무리 안 좋은 것도 그 중에 뛰어난 게 있고, 뛰어난 게 많으면 또 그 중에 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서울의 강남 지역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는 시점으로 봐서 벌써 저점을 찍고, 사실은 벌써 한 2억 내 상승을 보인 게 현실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상승 국면이냐? 그건 아니죠, 이제.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에서 2억 정도 사실 이제 가격이 상승했고, 이제 평택까지는 아직 그 영향이 오지 않았는데, 평택과 천안은 아마 연말쯤 되면 또 희복 국면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대전이나 기타 세종시도 지금 현재 일부 지역은 또 개별화되면서, 개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부동산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최근에 살다 보면 유명한 지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이 아파트 괜찮은데 검증된 지역 있죠. 그런 아파트 지역은 빠르게 회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건 바로 또 이제 향후에 미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큰 흐름은 전국적인 현상도 지금 현재는 L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우리 충남도 현재는 L자형 국면으로 진입해서 지금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유튜브에서 왜 그 지네들 그 한계된 지역의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혹시 그 생각을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이거 충심 포럼이 주도하고 있는 곳이 충청도 충남이고, 또 이 충심이라고 하는 것, 제가 했던 충청도의 어떤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 충심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이 충심 포럼 속에 이제 저희들이 해드릴 것이 이제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해가면서 충청도에서 태어나시고 특히 충남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난 그분들이 출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출향한 분들이 어디에? 그 외국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국내에 사시면서도 자기 고향이지만 잘 못 오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던 곳, 그 고향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지금은 어떤지라고 하는 것도 이 유튜브는 그 전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쭤본 거고, 어떤 그 섬세하게 이렇게 좀 강하게 어떤 그 메시지 전달하고 싶어도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놓고 지역의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놓고 얘기하시다 보면 또 쓸데없이 오해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뭐 내가 피해를 봤다, 그로 인해서 어떤 거 참 덕을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들은 누구 보고 피해보라는 뜻으로 한 것도 아니고 누구만 좋으라고 이제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 충청도 하반기 어떤 그 향후의 부동산 그 정책은 어떻게 갈 것 같고? 예. 사실은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시민이 이제 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책도 있고, 반대로 이제 지자체 장애에서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정책의 이면성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모든 게 사실은 이제 국민 중심,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되면 또 이제 분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어떻든 우리 충청 지역에는 아주 그 미래 부동산을 전망하기 조금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찝어주면, 천안의 집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아까 개별적인 요인을 떠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 천안은 이제
그 인구가 지금 정체되고 있는 현상이 이게 조금 부정적인데, 그러나 이제 반대로 우리 천안시 사실 이제 2035 혹은 40에 나타나는 계획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92만 정도, 90만까지 지금 2040년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성안의 종축장이 국가산업단지로서 사실은 이제 거의 확정돼서 이게 우리 모빌리티 산업단지로 잘 조성이 돼서 성안 일대가 개발이 되면 우리 천안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급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결국 인구 증가는 우리가 이제 교통 수요를 증가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거론되는 GTX, C노선 이런 부분이 또 탄력을 받게 되고 붐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의 미래는 1차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성안 종축장이 빨리 개발되는 시점이 우리 천안의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경기가 뭐 상승하는 게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적정한 물가 수준만큼은 상승 국면이 돼줘야 사람이 허탈감, 박탈감이 적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결국은 천안은 성안 종축장.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산은 어떨 거냐? 제가 봤을 때 아산은 이제 삼성이 있죠. 이제 삼성이 있는데 현대도 있고, 삼성과 현대의 투자 자금이 증가할수록 아산 부동산 시장은 삼성 그 다음에 현대의 투자 미래지향적인 R&D 투자가 됐든 아니면 시설뿐만 아니라 그 삼성의 어떠한 그 인구 증가, 그러니까 기업 인구 증가에 맞춰서 가격이 아마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당진 지역에는 현대제철이 있는데, 현대제철이 사실은 이제 포스코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포항제철과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향후에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해안 쪽의 부동산 가격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의 어떠한 그 속도, 지금은 최악 상태인데, 이게 개선될수록 사실은 이제 서해안 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부동산 시장은 탄력을 받던가 아니면 거기에 유동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부여, 공주, 서천 이런 지역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은 이제 반대로 우리 이제 역사성을 근거로 하면 우리가 이제 부여나 공주는 이제 관광도시 형태로 이제 일본의 관계 개선도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공주, 부여 지역, 서천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다. 결국 한일 관계, 한중 관계,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바로 위쪽에 평택이 있는데, 평택은 한미 관계 문제죠. 그래 한미 관계는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평택은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충남은 사실은 이제 한중 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얼어 있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아마 코로나도 종식돼서 사실은 이제 공주나 부여 쪽은 관광력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서해안 지역은 조금 시간적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요 충남에 살면서 그 대형 변수를 주요 변수로 놓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예측할 때는 수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 대형 변수를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아마 그 민감도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말 이해하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좀 많다고 그러면은 편안하게 처음부터 우리 영행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부동산학을 전공하게 됐는가, 이제 그런 것도 좀 묻고 싶었고 또 알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제 앞에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재촉하다 보니 여쭤보지도 못했고, 저희들이 그럼 언제 한번 시간을 좀 잡아가지고 우리 충심 포럼이 주최 주관이 되든
아니면은 지금 이영현 교수님이 이끌고 가는 학회 회장님으로서 그쪽하고 주최 주관을 같이 해서 한번 그 충남 하반기 그 부동산 그 전망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그 세미나를 하든 포럼을 한번 하든 그런 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GTX의 그 C 노선이 뭐냐 하는 거를 알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는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듣고 또 오늘 그 다루지 못했던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은 뭐 여기서 그 정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체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정말 그 오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의 얘기를 많이 했어서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영현 교수님하고 어떤 그 기회가 되면 한번 내가 대신 한번 질문을 해보겠다 했는데 질문하는 것들을 100이라고 그러면 제가 질문한 거는 5, 6밖에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예. 나머지 95 정도는 다음 기회에 좀 해주시고 늘 그 연구해 주시고 그 학회를 좀 활달하게 좀 끌고 가셔서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이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런 그 아마 학문적인 발표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어떤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은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 주시죠. 뭐 제가 좀 말이 다 길었는데 본질로 보면 사실은 이제 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영업자도 힘들고 다 지금 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가는 세수가 감소해서 힘들고 개인 자영업자들은 또 반대로 소득이 없어서 또 반대로 이제 근로자들은 사실은 물가는 크게 상승했는데 반대로 봉급은 뭐 좀 상승률이 적죠. 그러면 지금 총체적으로 분석하면 사실 이제 고통의 시기입니다. 이 고통의 시기는 최소한 올 말은 조금 조기에 다니고요. 아마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 사실 이제 우리 부동산에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 노후 대책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도 연관성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이 중심 포럼과 같이 하면서 더 깊은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모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유튜브에서 오직 그 충청남도의 부동산 하반기 동향 전망에 대해서 논제를 가졌느냐라고 조금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 유튜브는 이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고 또 유튜브 이 방송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준비할 때 충남을 중심으로 하고 또 국가를 걱정하면서 내 지역을 걱정해 가면서 어떻게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서 만드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주제를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족하고 서투른 점은 여러분들께서 잘 좀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가면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면 하나하나 보완을 해가면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